엔비디아가 10%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움직임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저점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박스의 하단이 대략 850 구간인데 850이 깨지면서 추가 매도가 나오고 일반 투자자들의 패닉셀까지 발생을 하면서 보다 더 긴 음봉을 만들고 마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심각한 하락이긴 합니다. 주가가 빠르고 많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저조하게 돼서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빠르게 하루 만에 빠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는 부분인데 특히 큰 뉴스도 없는 상황이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큰 하락은 큰 물량이 펑펑 쏟아져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냥 물 흐르듯이 매도가 나오면 이런 하락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도 기관들이나 큰 손들의 매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매도를 했을까? 사실 요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다 좋지 않은데요. ASML이 저조한 성적의 실적을 내놓았고 TSMC에서는 산업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TSMC에서 말하기는 AI 쪽은 괜찮은데 스마트폰, 자동차, PC용 칩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AMD는 이미 하락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SMCI는 실적 발표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실적 발표일만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연결이 된 듯 보입니다. 원래 움직임이 큰 종목이긴 한데 빠르게 상승한 만큼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반도체에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달러 상승, 금 상승, 고금리인 상황에 반도체 실적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투자자들이 불안한 심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쟁 이슈까지 만들어지면서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던지고 보자 하는 투자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박스 하단을 매도자리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매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매도를 하고 싶게 만드는 구간이기도 해서 많은 2차 매도자들도 발생을 했을 거고요. 패닉셀에 가까웠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물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 팔고 상황 좀 보고 들어가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AI가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죠. 호황일 때는 잘 나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들이 생각한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앞으로도 크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AI 호황이 계속 지속되려면 수요가 넘쳐나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야 만드는 곳이나 하청업체들도 매출이 오르면서 같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데 계속 수요가 넘쳐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 겁니다. 한동안 AI 외치기만 하면 상승하는 증시였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보면서 생각보다 성장이 둔화될 거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벌써 둔화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AI가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고 챗GPT나 캔바 같은 AI 한 페이지만 열렸는데 계속 성장하려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계속 열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 페이지는 열린 듯 한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AI로 이것저것 확 뭔가 있을 줄 아는데 아닌 거죠. 메타 하면서 사실상 뭔가 딱히 보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AI가 지속적으로 큰 성장을 할 거란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기대한 만큼 보이지 않는 투자자들은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저도 엔비디아는 950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한동안 장 시작은 반등하며 양봉으로 했는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봉으로 시작하고 장이 시작되면 음봉으로 바뀌면서 마감을 하는 며칠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외에 다른 종목에서도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려면 개미들이 달라붙어줘야 한단 말이죠. 장 시작은 반등을 세게 주면서 이제 반등하나 하는 희망을 주는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는 한동안 매수 금지, 양봉에 매수하지 말자는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에 큰 매도세가 흘러나오게 된 거죠. 반도체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기관들과 큰 손의 매수입니다. 일반 투자자들만의 매수로는 증시가 크고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기관들이나 큰 손들도 주가 상승을 위해 부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한 주가라든가 현금을 다 쓰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챙겨놓게 됩니다. 앞의 내용들로 본다면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 수익 실현하기에 좋은 명분 혹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무너질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한 수익 실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급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발표해 준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잘 나갈지, 아마존과 구글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겠다라든가 AI 관련해서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혹은 엔비디아의 문제점이나 불안 요소 등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테슬라 보세요. 그렇게 기가팩토리 짓는다, 로봇이다, 사이버 트럭 말 많았고 향후의 매출, 제가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또 특히 인도량에 집중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뭐 분석해도 결국 자동차 회사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쪽에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보다 불안한 증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 금리 인하, 기대감 저조, 재선 때문에 풀고 있는 많은 돈들, 어디에서 잡히고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엔비디아의 하락으로만 집중해서 증시를 보기보단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증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만 하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키, 룰루레몬 보세요. 코스코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주들 보세요. 다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시 자체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증시가 좋으면 중소형주도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눈에 띄는 상승은 멈춘 듯 보이고요. 혹시 다시 오를까 해서 상승했던 상황을 기억해서 이번 하락에 다시 매수하고 물리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종목들이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만 집중하는 주식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증시 전체를 보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 저의 영상에서 지금 증시는 올라갈 명분이 없기에 뭔가가 필요하다 혹은 증시를 움직이는 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툭툭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고 한 적이 있죠.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지금의 하락은 있을 수 있는 하락이 아닌가.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물량 소화를 하는 조정은 한번 갖고 가야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하락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증시는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는 그들이 이제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